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문화 분석가 박지훈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들만이 깊이 공감하는 문화적 간극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인데요. 현재 미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을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죠. 여러분께서는 방금 제가 제시했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셨나요? 사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선 엄청나게 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권 전반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지인인지 아니면 길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인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Bless you, bless you 라고 말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거의 자동화된 반응으로 너무나도 흔한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채기 소리만 들리면 Bless you가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수준에 이른 것이죠. 한국인들처럼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비교적 흔한 미국 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Bless you를 계기로 아예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소심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재채기를 필사적으로 참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한국 여행은 의외로 완벽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채기 문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어 중에 말 아세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실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어 교육 클래스에서도 절대 가르치지 않는 용어인데요. 마치 최근에 생긴 신조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단어는 서양의 bless you에 해당하는 순수한 한국어 표현입니다. 재채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해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제게 미국인이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신기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관심을 끌고 싶으시다면 누가 재채기를 할 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화적 배경은 크게 다릅니다. 서양에서 bless you는 당신을 축복한다는 뜻을 지니는데 여기에는 매우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채기 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어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관습의 근원을 찾으려면 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널리 퍼져 있었고 전염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아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재채기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재채기를 한다는 것은 곧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의미했고 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bless you 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외국인이 재채기를 할 때 이 말을 시도해 보세요. 오히려 한국인이 그런 말을 해준다면 상대방은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외국인과 함께 있다가 재채기를 하여 bless you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감사의 표시로 Thank you, thank you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뒤로 굳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 등 서양권 국가 대다수가 행하는 일반적인 관습이며 재채기 소리가 났는데 bless you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bless라는 단어는 한국어의 축복과
완전히 1대1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bless는 약간 치료를 기원하는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축복은 치료와 무관하게 신과 관련되거나 복을 빌어주는 순수한 느낌이 강하죠. 이처럼 한국어와 영어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강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I love you와 사랑해 입니다. 한국어로 사랑해라는 말은 영어의 love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한국어의 사랑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있지만 내포하는 감정의 깊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랑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더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love는 그에 비해 훨씬 가볍고 간결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사랑은 영어로 love라고 단순히 배운 뒤 미국에 간다면 그 사용 방식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통화 후 전화를 끊을 때 우리는 흔히 잘 가 혹은 나중에 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I love you 라고 말하고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I love you는 연인 간의 사랑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 있어 혹은 나중에 보자와 같은 가벼운 작별 인사에 가깝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I love you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인사할 때나 아이가 엄마에게 인사할 때도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love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지닙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저조차도 그 정확한 깊이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 않으며 만약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역시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사랑이 러브랑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며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친구끼리도 인사를 대신하여 I love you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친구가 갑자기 사랑해 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I love you 라고 말하는 순간이 너무 흔하지만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불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뜬금없거나 혹은 갑자기 진지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고맙다는 표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재채기 문화로 돌아와서 bless you. 문화가 한국 밖에서는 너무나 흔하지만 한국 분들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문화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의미가 없다는 극도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재채기를 했는데 내가 왜 축복을 빌어주어야 하는가? 조용히 내 갈 길 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굳이 모르는 사람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편한데 라는 관점인 것이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했는데 bless you 라고 안 해주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싫어하는 진정한 효율과 스피드의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의 재채기 bless you 문화가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은 평생 엄청난 시간을 이 말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하루에 보통 서너 번은 bless you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평생 몇십 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느린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문화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외국인들은 종종 이해를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영상이 올라오자 미국인들이 완전히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계좌번호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좌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저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만 하면 되는 수준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빠르면 당일에 계좌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하루가 넘게, 심지어 2, 3일이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좌 개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은행원들의 업무 속도도 느려서 미국인들은 은행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갑니다.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무흡을 하는 민매매, 이 미국에서 유명할 정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 하나가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빈칸에 서명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반드시 잘 읽어봐야 합니다. 서명을 시키면서 이상한 조항을 끼워 넣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조차 계좌를 만들고 불이익을 본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은행원들이 그만큼 양심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은행 업무의 속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 여러분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미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간에 현금을 송금할 때 얼마나 걸리나요? 아마 체크해본 분들이 없겠지만 대략 1초 정도입니다. 요즘 토스나 카카오 같은 앱을 쓰면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송금에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분, 10분, 1시간?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 미국이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이는 사기가 너무 많아 송금 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송금 시스템 자체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금융의 비효율성 덕분에 캐시 앱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사업들은 성공 이후에 만든 것이고, 그를 성공하게 만든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이 금융 앱인 오늘의 페이팔이었습니다. 미국 은행이 너무나 느렸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을 만든 것이죠. 한국 은행이 엄청나게 빠르고 한국인들이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느린 것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도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처럼 1초 수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돈을 보내면 1시간 내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답답했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답답함을 보고 사업 기회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특히 재채기, 에티켓,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러브와 사랑처럼 여러분 모두 똑같은 단어라고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역사에 따라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던 것이죠. 이러한 언어와 정서의 간극이 무수히 많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쁘시더라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저 박지훈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